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2018년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지혜 변호사와 윤창호법과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서울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미세먼지 농도도 옅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도, 습도는 62%,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4도, 강릉, 대구, 광주 7도, 부산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정말 많은 한 해였죠.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다양한 뉴스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이른바 윤창호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고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윤창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정안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개정안은요, 그 면허 정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0.05% 이상 나오면은 정지였는데 이걸 0.03% 이상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잔 마시면은 이 수치 안 넘는다, 뭐 이런 뭐 속설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진짜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걸리게 된다. 이제 이거를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취소 기준도 역시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역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좀 엄격한 그런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그런 형량도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숨졌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3년 이상의 징역형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기도 가능하게졌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전까지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거는 과실범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고의, 그러니까 거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폭 처벌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음주운전 치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계기가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고 이제 숨을 거두면서 또 윤창호 씨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법안을 만들고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이제 개정까지 간 건데요. 국회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법이 비교적 개정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지만은 원안에 비해서는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떤 부분이 논란입니까? 네, 원안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살인과 똑같이 5년 이상의 징역 하자. 이런 것이 원안이었는데 이거 이제 3년 이상으로 조금 낮춰졌어요. 근데 처음에 이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거
집행유예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에서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예. 딱 3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5년 이상이 원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는 3년 이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막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원안보다는 약화됐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그 법의 방향성이 이제 고의범으로 취급이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느 정도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법원에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입법의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충분히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 도입된 것이 2007년도인데 이때부터도 이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속적인 이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 개정이 번번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친구들이 3개월 만에 이제 이런 입법을 해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한 뜻으로 모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수년 동안 혹은 뭐 10년 이상 동안 잘 되지 않던 지지부진하던 것들이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 최소 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음주운전과 살인죄가 동일시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런데 그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오롯이 적용이 될까요? 집행유예가 남발되지 않고. 저는 어느 정도 법원에 이게 국민들의 의사가 전달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정해가지고 3년 이상으로 정한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제 오롯이 다 반영은 못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법원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음주운전 치사상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됐다는 소식, 사고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지키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이른 시간부터 이제 자유로 일대에서 단속을 벌였는데요. 2시간 사이 무려 한 15명 정도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변명이 제각각인데 대리가 잘 안 왔다. 그다음에 또 뭐 집이 코앞이어서 그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대지만 그러니까 심지어 차를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차를 진짜 약간만 움직여도 이게 지금 음주운전으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아예 이제 시동 자체를 걸지 말아야 되는데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이 아직도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의 음주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거에 좀 다시 한번 약간 두려움이 듭니다. 약간 음주운전이 습관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쉽게 이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괜찮겠지. 이런 인식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 나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근데 변호사님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제 의뢰를 받게 되면 곤란할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죄질도 매우 안 좋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어때 뭐 회식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 뭐 너무 속이 상해서 술을 마셨다 등등. 하지만 술을 마시는 경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죠. 근데 마셨는데 왜 그러고 나서 운전대를 잡았느냐. 지금 이게 포인트인데 정말 사람들이 내가 설마 사고를 낼까. 아무리 지금 술을 마시긴 했어도 조금만 더 조심조심 운전하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약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이제 음주운전자들의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나도 모르게 깜빡하는 사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지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신을 과신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맞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그런 방만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은 처벌을 강화하면 그 해당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 것인가. 이 부분도 참 고민인데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변화가 없으면 윤창호 씨 친구들은 국회에 더 강한 처벌 개정을 촉구하고 밝혔는데 만약에 음주운전 처벌 상한선이 더 높아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은 한 차례 올렸는데 아마 이것들이 이제 다른 종류의 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회로서도 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해치사 같은 경우, 상해치사는 일단은 폭행을 가한 것 자체는 이제 고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의로 이제 그런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와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음주운전이 내가 이제 사람을 치겠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운전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보다 더 높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반적인 법 체계 상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앞으로 나날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운전대를 잡은 경우 이 미필적 고의가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급 살인과 비슷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을 사상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독일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래요. 그래서 물론 위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사람을 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의로 완전히 확정적으로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법 체계를 따르느냐에 따라 약간 형법상 체계상의 문제라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면 최소한 그냥 정말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뭐 계속 얘기해도 결론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인식이 하루빨리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점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얘기로 넘어가 보죠. 조두순 출소 반대, 강서구 전처살인 사건 강력 처벌, 심신미약 감형 반대, 소년법 폐지. 올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가장 좀 뜨거웠던 것들인데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로 2017년 지난해 8월 17일에 신설됐고요. 1년 반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국민청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장점은 일단은 대중들이 지금 어느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다 함께 공분을 하는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국민들이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 A로 판결났던 게 B로 결정되기도 하고 또 사법부뿐 아니라 이렇게 수사당국에서도 그렇고요. 재심을 검토하라는 사안도 늘어났고요. 이처럼 국민청원이 수사 판도를 바꿔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게시판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인 큰 관심을 얻게 되면은 이런 법 혹은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경찰들이 처음에 초동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크게 화제가 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수사 브리핑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국민적 관심사와 그다음에 수사를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사이에서는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실제로 변호사님 재판에서 혹시 국민청원의 영향이 확실히 법원에까지 미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그 국민청원 게시판의 어떤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맡아본 적은 없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 라는 이제 그런 비판도 가능하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둔감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것이 바로 법 분야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법원을 향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국민적인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점, 또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적절히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여론을 참작은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선례를 크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건과의 어떤 형평을 해칠 정도에까지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법원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말씀해 주신 순기능도 있지만은 여론몰이 혹은 관심 끌기용으로 일부가 이것을 악용하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올라오는 정보를 걸러내기도 쉽지가 않고요. 의혹만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그런 어떤 관심을 받는 거에 비해서는 참 자정 기능이 없는 것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이렇게 그냥 올렸다가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것과 좀 다르더라. 뭐 이런 사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와대에 청원할 사항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대부분이 이제 그런 범죄 처벌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법기관의 어떤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이 너무나 과도하게 어떤 이런 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특정, 그러니까 20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20만이라는 숫자가 동원이 가능한 세력, 이제 그런 집단에게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청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동의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개고기를 직접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가 사실 100만 명이 넘는다, 이거 판매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쉽게 사람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20만 명을 도달하기 좀 쉬운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루트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여론만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정화 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청원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안을 걸러내고, 그리고 또 약간 혐오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간 청원도 조금 더 걸러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의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고민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아무래도 어떤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좀 최종적으로 탄원하는 곳으로 활용이 돼야 하는데, 뭐 개인적인 불만,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바꿔주세요, 뭐 이런 내용까지 올라오곤 하거든요. 이게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사적이고 사소한 내용도 일단 게시판에 쓰고 보자는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청와대 만능주의, 뭐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야 그나마 이목이 집중된다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를 통해서도 청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입법 관련해서는요. 그 다음에 원래 청와대는 사실상 행정과 관련된 청원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법에 대한 청원은 사실상은 우리나라 그 제도상으로는 사실 법원에 그렇게 청원을 넣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개개의 사건에서 뭐
탄원서를 쓴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만 가능한 것이 맞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일단은 무조건 청와대로 달려간다. 그래서 정당의 기능도 조금 약화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은 그걸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익 집단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밑에서부터 의견 여론을 이제 쫙 수렴을 해서 어떤 정리된 그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작정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부에 있는 그 많은 권력 기관들의 어떤 기능을 사실상은 해체시키는 또 그런 효과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있었던 이슈 중에서 이른바 윤청호법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인천시와 함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바꿀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시를 통과하는 이 도로에 서울 외곽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의 변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같은 순환축 도로임에도 이름이 달라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내년에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를 최대 경제 이슈로 꼽았고 경제 이슈 대부분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 경제 이슈를 묻는 질문에 33%가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를 꼽아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경기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내년에 경제 이슈가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만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고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 소득 양극화 등 나머지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지역 표본 1,01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8%포인트입니다. 인천시 서구가 수도권 매립지를 출입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을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LNG 화물차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수도권의 쓰레기가 반입될 때 미세먼지도 같이 뿌리고 가기 때문에 노후 차량은 반드시 LNG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길병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상대책회의는 의료기관과 소방본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안전망 구축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19일 병원 노조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223개 총괄 우체국을 통해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계좌를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로페이는 정부와 서울시 등이 만든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수원시는 광교산 일부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빼는 내용의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 광교산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건축물 용지 등 8만여 제곱미터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이 합법화되고 주택 개선이나 휴게시설 건립 등이 가능해져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새해 첫날 시내 산과 공원 18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각 자치구가 마련하는 해맞이 행사에는 윷점 보기와 가훈 써주기, 떡국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해맞이 장소는 응봉산, 안산 등 도심 속 5곳과 아차산, 북한산 등 서울 외곽산 10곳, 하늘공원 등 시내 공원 3곳입니다. 2019년 1월 1일에 서울 일출 예정 시간은 오전 7시 47분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참 잘 어울리는 노래죠. 노라 존스의 디셈버 띄워드리면서 수도권 투데이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도 많고 비교적 어제보다는 추워졌지만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요. 오후부터 정말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철 한파 관련 119 출동 건수도 급증하겠죠. 오늘은 정선웅 소방재난본부 구조대책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 구조대책팀장 정선웅입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겨울철 한파 관련 구조활동 통계를 분석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땠습니까? 네, 최근 3년간 겨울철 기간 중에 그 한파와 관련한 구조 출동 건수는 2017년 5,436건으로 전년 대비 약 4.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 활동 내용으로는 수도 동파로 인한 누수가 2,8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드름 제거가 2,026건, 급배수가 1,266건이었습니다. 예. 한파와 관련하면은 역시 수도 동파 사고가 많고 고드름도 위에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예.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또 제거를 하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한파 관련 활동 건수가 4.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추웠던 건 기억이 있지만은 그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우선 최근 3년간 그 서울 지역의 겨울철 그 평균 기온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예.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7년도에 겨울의 평균 기온이 0.4도씨로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그 한파 특보 발효일수도 23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그 한파 관련 구조 활동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 출동 건수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주택가의 고지대, 이면도로, 눈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특히 예. 어르신들을 조심해야 할 텐데요. 낙상 사고 예방 요령이 있을까요? 네,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 낙상 사고는 골절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최근 3년간 낙상 사고는 2017년 987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5.6배 이상 많았습니다. 예. 그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약자 분들께서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 외출을 할 때에는
방한용 모자나 장갑, 그다음에 목도리 등을 착용하시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것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춥다고 주머니에 손 넣으시면 안 되고요. 꼭 이렇게 손을 빼고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파 관련 구조 건수도 크게 늘었거든요. 한파를 대비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우선 저희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독거 중증 장애인 753명에 대해서 이분들을 전담하는 전담 의용 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주요 활동으로는 그 무분별한 방문 활동보다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집중 관리하고 거주하시는 곳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한 119 순회구급대와 119 생활안전대를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발효 시 1일 3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추위와 강풍으로부터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117개 119 안전센터 휴게실을 119 한파 휴게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겨울 한파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 또 짚어주실까요? 예, 겨울철 한파와 관련해서 통계 분석에 따르면 수도 동파 누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헌옷으로 배관 주변을 감싸거나 필요에 따라 열선을 시공해서 배관을 보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열선을 시공할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그 열선을 사용하시고요. 열선을 시공하고 남은 여분의 열선을 한꺼번에 묶어서 방치해 놓거나 열선의 말단 처리가 불량하면 이 또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 겨울철에 고드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층에 매달려 있는 고드름이 날씨가 풀리면서 낙하하여 지나가는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고드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설치된 배수관을 확인하셔서 누수되는 배관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운 날씨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한파 대책에 대해서 정선웅 소방재난본부 구조대책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앞서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에서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가 정부에 서울 외곽 순환도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건의를 했다고요? 네, 그 경기도가 최근 인천시와 함께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128km 왕복 8차로로 2007년에 그 구간이 개통했는데요. 예. 이 도로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시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마치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게 경기도와 인천의 의견입니다. 예. 또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같은 순환축 도로인데도 명칭이 달라서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명칭이 변경될까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은 그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노선이 지나는 기초지자체 1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와 양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자체의회는 잇따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명칭 변경을 촉구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서울시와 서울시의 3개 구는 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명칭 변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도로 명칭을 바꾸려면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가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기도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절히 협의해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걸고 정책 공모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들어볼까요? 네, 그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 공모 오디션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본선 경연을 했는데요. 당초 경기도 내 30개 시군이 응모해서 예선을 거쳐서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서 오디션을 치렀는데요. 우선 그 대상에는 그 파주시가 선정됐습니다. 파주시는 주한미군이 이전하고 반환한 그 미군 기지를 평평한 마을로 만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평평한 마을은 평화와 평등한 마을을 조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반환 미군 기지의 그 빈 건물 등을 활용해서 공연장과 갤러리, 또 그 게스트하우스, 또 예술가 주거지, 또 평화동산 등을 꾸며서 개방하고, 특히 그 이산 가족과 해외 입양인 등 전쟁에 아픔이 있는 분들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파주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그 100억 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정책 공모 오디션은 이전에도 했었던 사업인데요. 민선 7기에도 계속 이어가는군요. 네, 경기도는 정책 공모 오디션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망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알맞는 그 특색 사업 또는 수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시군의 그 정책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오디션을 통해서 민선 7기의 그 도정 방침인 그 공정과 평화, 복지에 맞는 지역 정책을 발굴해서 교부금을 배분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내 첫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이 창단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수원시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창단했는데요. 국내 첫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입니다. 국내 유일한 팀이기도 한데요. 예. 선수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국가대표 8명을 포함해서 11명이고요. 감독과 코치 등도 함께 구성됐습니다.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 팀 창단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남북 단일팀을 이뤄서 감동을 자아냈던 이 팀이 올림픽이 끝나면 갈 곳이 없다는 보도를 접한 수원시가 그때 그 팀을 창단하기로 그 약속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예. 이번 팀 창단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내년부터 남자 중학교 팀 리그 등에 그 출전할 계획입니다. 예. 수원시는 또 그 북한의 여자 팀들과 교류전 개최를 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경기도가 미세먼지와 가정폭력, 성폭력도 재난으로 보고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했다는 내용 짧게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는 그 최근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와 가정폭력, 성폭력을 재난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그 안전관리 계획에서 포함했습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그 내년 안전관리 계획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재난안전 일반 등 65개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을 담고 있는데 예. 이 중에 그 미세먼지와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과 응급 의료 활동 대책이 추가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비틀즈가 부르는 Get Back 띄워드리면서 12월 26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굉장히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나성숙, 박현실 캐스터가 전하는 YTN FM 날씨와 교통 꼼꼼하게 들으시고요.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